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오늘은 면접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면접을 준비할 때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외우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CS 내가 면접 준비하려고 할 때 이제 면접 각각 전공 서적을 산 다음에 그것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좀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겠다 하고 책을 다 샀어요. 뭐 운영체제, 네트워크,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다 사고 그걸 한번 다 보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서. 두 번째는 돈도 써요. 책을 사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면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좋은 동영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밑으로 기본적인 것까지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자, 이게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우선 바텀업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을 차근차근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꼼꼼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를 다 해야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루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혼자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시스템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탑다운을 한번 볼게요. 탑다운은 장점이 뭐냐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을 때 되게 효과적이에요. 문제에서부터 바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왜냐면 문제가 보통 우리가 어떤 처리하려는 문제가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여러 개를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바텀업 방식처럼 이렇게 모든 걸 차근차근히 하고 쌓아 올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하나가 여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말한 탑다운과 바텀업을 면접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면접이라는 문제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을 적용을 시키자면은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운영체제, 자료구조 이런 책들을 산 다음에 읽고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면접에 그걸 적용하는 게 바텀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탑다운이에요. 탑다운은 이제 면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면접 그 질문부터 공부를 하고 외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말하자면은 탑다운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훨씬. 그럼 우선은 바텀업이 불리한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떨어져요. 얘가 한 책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보고 그거를 면접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되게 떨어져요. 두 번째는 면접은 저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이란 거는 두 가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내가 말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하는 그 스킬이거든요. 지식과 말하기 이 두 개의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바텀업으로 하면은 지식은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하기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는데 말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면접이 힘든 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그걸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워서 이 말하기 스킬을 넣어야 되는데, 지식을 따로 말하기 하는 거 따로 하면은 이 두 개의 과정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탑다운이 유리한 이유를 말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아무래도 우리 면접 대상 지식이 그 CS,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 전 과목이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거의 4년 동안 배우는 거를 한 면접에서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프로젝트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상 바텀업을 방법으로 전부 다 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한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을 하다 보면은 보통 면접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합격했다는 거죠. 그럼 코딩 테스트를 내가 합격했다고 확신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면접을 어떻게 이제 시간을 딱 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내가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코딩 테스트가 앞에 있다. 그럼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탑다운 방식의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자, 탑다운 방식의 단점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어떤 빼먹는 거, 그러니까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면접에선 뭘로 나타나냐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게 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탑다운 방식을 되게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빈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지엽적인 부분은 빈틈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이건 너무나 알고 있는 개념인데 내가 면접 질문만 외워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서적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각각 케이스를 보면은 우선 지엽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공서적을 보고 바텀업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지엽적인 부분은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엽적인 부분은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한 프로젝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CS의 기본적인 그 질문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면접관들도 CS를 한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CS에 대한 어떤 질문들 리스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주 자주 쓰이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런 지엽적인 거는 내기 어렵다. 첫 번째로는 내기 어렵다. 두 번째는 보통 프로젝트에서 이 질문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프로젝트에서 이런 지엽적인 거는 네가 알고 있냐? 왜냐면은 면접관들도 그거는 내가 실무에 접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면접을 하면서 나에 대한 질문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기고 다음 면접에서 그걸 대답할 수 있게 면접 끝나고 그걸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를 다들 두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외우고 그 질문만 답변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 개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랑 비슷하겠죠? 예를 들면은 TCP/IP 그리고 OSI 7계층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념만 외우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가 뭐에 대한 건지도 모른 채 이런 질문만 외우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 배우고 여기 있는 거 공부하고 여기 있는 질문 답변 외우면 이게 점점 다 이어지게 돼요. 그물처럼 이어져서 어느 순간 난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 면접 질문을 외워서 하는 방식은 이런 빈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빈틈은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고 각각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 된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절차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각각 CS 과목들 있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그리고 네트워크 되게 많거든요. 이 과목에 대한 면접 질문들을 쭉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되게 해놓은 거 많거든요. 되게 정리해놓은 거 많거든요. 제 동영상만 봐도 그 따로 면접 질문들 정리해놨어요. 자주 나오는 것들. 그 면접 질문 한 질문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변을 할지를 공부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OSI 7계층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각각 7계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 한 질문에 대해서 두세 줄로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달달달달 외우세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외운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너무 길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하다 보면 되거든요. 한 5번만 한번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딱 질문만 봐도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달달달달 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면접에 날 노출시키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따로 정리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